농촌에선 일손이 부족하고 도시에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도농 간 인력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립 소년소녀 합창단 지휘자가 광복절 행사에서 단원들에게 사회주의 혁명과 체게바라 얼굴이 새겨진 옷을 입혀 물의를 빚었습니다. 광주시는 인사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연달아 독성 해파리에 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문제 해파리는 독성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아파트 단지로 확대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곧 농번기가 돌아오지만 농민들은 올해도 일손 구할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농촌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송정근 기자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8,500여 제곱미터의 배농사를 짓고 있는 51살 권상준 씨. 15년 동안 배농사를 지었지만 이 시기만 되면 걱정이 앞섭니다. 9월이 되면 나주 지역 2,600여 가구의 배농가가 한꺼번에 수확에 나서기 때문에 일손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젊은 층보다는 노약자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일손 여건이 수급하는 데 상당히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농가들이 인력이 없어 힘들어하는 반면 도심 구직자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불만입니다. 농촌에 하루 일당을 제시하고 일해볼 생각이 있냐고 질문하자 그런 일자리가 있었냐며 반색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인터넷 매체나 그런 알바를 구할 수 있는 매체에서 전혀 농촌 활동이란 걸 전혀 못 봤고요. 일손을 찾으려는 사람과 일감을 구하려는 사람 간의 연결고리가 잘 형성되지 않으면서 농촌에선 이렇게 일손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나주시가 작년부터 시작한 농촌 인력지원센터도 이런 고민에서 시작했습니다. 도심 아파트에 농촌 일자리를 알리는 전단을 뿌려 연락이 닿은 구직자들을 농가에 소개시켜주는 형식입니다. 하지만 한계는 여전합니다. 교통수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 거리에 따라서 차등 지급할 수 있는 좀 그런 것들이 되면 또 참여율도 높을 거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계는 도심과 농촌의 정보격차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와 같은 일자리 정보가 활발하게 오가지만 농민들은 이런 정보가 있는 줄 모르고 알더라도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시간으로 운전자를 연결시켜주는 대리운전 업체들의 시스템을 농촌 일자리에 적용해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인력지원센터 같은 것을 우리 광주시가 만들고 이것이 군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야죠. 그럼 일손이 부족한 농가들이 저 몇 명 필요합니다. 군이 연락하면 바로 이것이 이쪽으로 이 인력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농촌과 도시의 일자리 상황을 연계시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복절 경축식 행사에서 사회주의 혁명가 체게바라 얼굴이 새겨진 옷을 공연단에 입혀 물의를 빚은 광주시립 소년소녀 합창단 지휘자가 중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국가기념행사에 사회주의 혁명가 옷을 입고 공연을 한 것은 부적절했다며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촉이나 정직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 지휘자는 단체로 구입한 옷을 공연 때 입은 것이라며 고의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올해로 4년째인데 그의 발언과 사상, 행동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긴 국정노트 맨 앞에 적힌 수칙입니다. 사랑과 관용, 그러나 법과 질서는 엄수라고 시작되는 15개항의 수칙에는 평생 독서와 메모로 다져진 김 전 대통령의 철학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조그맣게 업무 메모를 하시고 책을 읽거나 사색을 해서 뭔가를 다시 생각할 때는 또 한 권의 수첩이 있었어요. 언제나 수첩을 2권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언제나 그 기록을 철저히 하시면서 다시 새기고 이런 삶을 사셨죠. 단순히 말에 그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라고 단언할 만큼 행동을 강조했습니다. 그분의 언어는 곧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학자가 사유하는 거라든지 철학자들이 어떤 관념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5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며 고난과 역경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건 국민에 대한 믿음과 역사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삶을 관통한 주제는 신념과 용기였습니다. 사실은 독재 정권이 많이 회유도 했지만 일체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국민과 역사를 믿으면서 굳건내 민주주의와 평화를 이루는 것은 그분의 신념과 용기였죠. 서거전 민주주의와 경제 남북관계 위기를 우려했던 김 전 대통령은 특히 남북의 경제 협력을 무엇보다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4주기를 맞아 고향인 신안하이도에서 다채로운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김대중 대통령 하이면 추모위원회는 내일 생갑 특설무대에서 경기도 고양시 시립합창단 공연과 신한류예술단 뮤지컬 공연을 열고 모레는 추도식을 갖고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릴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에는 사단법인 민생평화광장 주관으로 광주 전남 시도민 200여 명이 참여해 하이도 평화순례 행사가 열렸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광주 지역 아파트 단지로도 확대됩니다. 버린 양만큼 돈을 내는 식인데 막대한 양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입니다. 여느 아파트와 달리 카드로 일일이 세대 확인을 하고 음식물을 수거함에 배출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배출된 쓰레기량이 정확하게 표시됩니다. 지금은 내가 버린 만큼 돈을 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음식물 양을 줄이는데 신경이 많이 쓰이고 좀 불편하기는 하죠. 광주시가 버린 만큼 돈을 내는 음식물 쓰레기 가구별 종량제를 주택에 이어 아파트 단지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RFID, 무선 태그 인식 방식을 통해서 가구마다 배출하는 쓰레기량을 산정해서 쓰레기 처리 비용을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쓰레기량에 상관없이 똑같은 돈을 내던 기존 방식보다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첨단 장비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하루 80톤 이상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들이 톤당 약 14만 원이기 때문에 한 6천여만 원 이상 하루에 그런 감량 효과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쓰레기 수거함 주변 악취나 소음 등은 본격적인 시행 전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비리에 연루된 영광 한빛온전 직원들이 항소심 결과 오히려 형이 늘거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항소 1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한수원 직원 53살 조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 양모 씨와 이모 씨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징역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금광기업의 옛 주인인 송원그룹이 회사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1부는 주식회사 송원 등이 금광기업 대주주인 세운건설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주식 명의 변경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송원그룹 측의 주주가 주식의 68% 이상을 갖게 돼 금광기업 경영에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광주 전남 중견건설사인 금광기업은 지난 2010년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지난해 11월에는 세운건설에 인수된 바 있습니다. 귀농 귀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치단체들이 너도 나도 전원마을을 만들고 있는데 실적은 형편이 없습니다. 일단 저질러 놓고 보자는 식인 거죠.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성 7년째인 한평의 한 전원마을입니다. 도로와 상수도 등 기반 시설이 마무리됐지만 건축 중인 주택은 없습니다. 전남에서 2004년부터 조성 중인 전원마을은 32개 지구. 하지만 2곳만 주택 건축 등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수년 전에 사업 기간이 끝났음에도 주택 건축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전원마을 조성 사업에 투입된 보조 사업비만 460억여 원이 넘습니다. 사업 부지가 철저하게 확보된 것을 확인한 후에 사업지구 지정이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전원마을은 2005년 이전 농촌 문화마을 조성 사업이란 또 다른 이름으로 추진된 바 있고 당시도 같은 이유로 실패했던 정책을 명칭만 바꿔 또 추진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 보조금을 해소하는 방안이라든지, 둘째로 그 기반공사가 준공 후에 일정 기간 주택 건축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입주 예정자를 교체하는. 은퇴자 도시 조성 사업도 사정은 마찬가지. 46곳 가운데 장흥 로하스타운과 무안 월선 지구를 제외한 대부분 사업이 지지부진합니다. 수도권과 차별화된 획기적인 도시민 유인책 마련과 함께 일단 시작하고 보자는 식의 사업을 규제할 법령과 규정의 재정비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사람들이 몰리는 요즘 빙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독한 더위 언제나 좀 물러가는 것인지 김난희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얼음판 위를 싱싱 달리는 아이들. 무더운 여름에 펼쳐진 이색 풍경입니다. 지금 실내 빙상장은 한겨울보다 오히려 더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시원하다 못해 서늘한 공기가 온몸에 열을 날려줍니다. 밖에 있으면 날씨도 덥고 짜증도 나잖아요, 더우면. 근데 여기 와서 노니까 재밌고 시원해요. 밖은 30도를 훌쩍 넘는 가마솥크 자체. 하지만 빙상장 안은 입김이 피어나는 한겨울입니다. 여름에 즐기는 겨울 스포츠. 더위도 날리고 재미도 찾고 여기다 운동까지 되는 일석삼조의 피서법입니다. 시원하고 돌면 돌수록 더 빠르다 보니까 재밌어요. 이제 겨울에는 추운데 반대로 이렇게 여름에 탔을 때는 밖에는 덥지만 그래도 또 색다른 이제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빙상장에서 맛보는 이색 피서를 즐길 날도 이제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는 이런 무더위가 지속되다가 8월 하순 들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약간 수축되면서 무더위는 약간 누그러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잠깐만 있어도 온몸에 있는 땀이 쏙 들어가는 기분입니다. 이번 주말도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더위를 피해 이곳으로 와보는 건 어떨까요? 대신 제대로 즐기려면 긴팔옷과 장갑은 필수입니다. MBC 뉴스 김난희입니다.